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장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혁신에는 운영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은 운영적 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영적 혁신은 점증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을 지향하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문화의 특성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학습 효과도 천천히 나타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 성숙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괴적 혁신은 IT와 같은 신기술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실리콘밸리의 조직 문화에 가깝습니다. 파괴적 혁신의 실패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기술력의 대약진으로 혁신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죠. 쉽게 말해서 꼭대기층에 올라가는데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운영적 혁신이라 비유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적 혁신이든 파괴적 혁신이든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절차적 표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 IBM MDQ 방법론을 통해 운영적 혁신의 단계적 프로세스 개선을 이 장에서 먼저 다루고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Lean Cycle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각각 12장과 1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은 크게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절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첫 사이클인 프로세스 평가 사이클의 4단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제2절에 이어 두 번째 사이클인 프로세스 분석 사이클의 4단계를 알아보고 제4절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범 적용과 솔루션 확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표준 프로세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 품질 경영 기법은 1986년 모토로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요타와 같은 제조업체가 발전시킨 총체적 품질 경영, 즉 TQM 기법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1995년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GE가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서구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TQM과 식스 시그마는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은 업계가 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모델로 발전시켰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미래 목표 설정, 갭 분석, 또 갭을 좁히는 실행이라는 4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혁신 방법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으로서의 우리 MDQ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DQ 프로세스는 IBM이 도입한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즉 Market Driven Quality,
방법론으로 1991년 초에 모델이 설계돼서 전 세계 IBM에 보급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MDQ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을 설명하고 실제 기업의 사례와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툴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오랜 주제인 TQM과 식스시그마는 이 책의 핵심 주제인 프로세스 방법론의 이해에 도움을 되는 선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IBM MDQ에 관한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고 MDQ 매뉴얼상의 여러가지 용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DQ의 프로세스는 슬라이드 그림처럼 세 가지 페이스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 분석,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그리고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이러한 세 단계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 단계는 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세 단계, 프로세스 평가 단계, 프로세스 분석 단계, 프로세스 개선 단계라는 세 개의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세 개의 페이스들은 각각 총 10개의 서브 프로세스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핵심적인 서브 프로세스 단계는 제3단계인 현재 상태의 프로세스 정의, 6단계의 미래 목표 프로세스 모델링, 그리고 8단계의 개선 방안 확정, 그리고 9단계의 시범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활동 단계는 이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절차이며 추상화 레벨을 높인다면 이러한 4개의 핵심적인 활동 안에 통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각 단계 활동 내용과 산출물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제2절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첫 사이클인 프로세스 평가 사이클의 4단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평가 사이클에는 4가지 프로세스 단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4단계는 제1단계 체제 준비, 제2단계 고객 요건 정의, 그리고 제3단계인 현재 상태 프로세스 정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걸 as is라고 하죠. as is.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런 4개의 단계를 거쳐서 프로세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DQ 프로세스의 1단계는 체제 준비 단계로 회사 조직과 사업 목표에 맞게 방법론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지시하는 경영자는 회사의 핵심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각 프로세스 간의 상관 관계와 주요 기능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의 오너를 배정하고 프로세스 팀의 책임과 권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핵심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의 오너가 결정되면 프로세스 오너는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세스의 개요를 설명하는 요약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맵 레벨 1, 2를 작성하고 프로세스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계획과 프로세스 평가 방법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했다면 경영자는 가구 제조 업종인 우리 회사는 레벨 1 핵심 프로세스로 디자인, 생산, 판매, 재고 관리의 4가지 핵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총 43개의 레벨 2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라는 형태로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MDQ 프로세스의 2단계인 고객 요건 정의 단계에는 고객 데이터와 부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요구하는 산출물은 무엇인지, 산출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무엇이고 또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달성해야 하는 성과 지표 값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표 값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이 내심 기대하는 성과 수준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를 벤치마킹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 토론, 고객 인터뷰, 또 현장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인터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죠.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객은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다. 조사자가 기록한 내용이 고객의 말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객은 자신의 생각을 수시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객 인터뷰 가이드를 미리 작성하고 또 인터뷰의 목표와 질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 평가서 또는 고객 중요도 성과 매트릭스 양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고객 중요도 성과 매트릭스는 고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객 우선순위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은 두 가지 변수, 즉 중요도와 성과지표 등으로 이 포지셔닝한 고객 우선순위 매트릭스의 예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높은데 성과 수준이 낮은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집중해야 할 성과지표 항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DQ 프로세스의 3단계는 현재 상태의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단계로서 프로세스 워크스루, 워크더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조사자가 직접 프로세스를 따라 옮겨다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프로세스 팀원은 프로세스 맵과 현재 활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프로세스 지표를 측정하여 이를 성과 향상의 비교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고착된 프로세스 문제, 성과 향상의 재현, 계획된 프로세스 변경, 성과 향상의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는 실무자 협의체, 또 인터뷰 양식, 실무자 인터뷰, 다양한 체크리스트 등을 둘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실무자 인터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정보는 다음 단계인 프로세스 분석 사이클에서 폭넓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MDQ 프로세스의 제4단계는 우선순위 설정으로 2단계에서 프로세스 팀은 프로세스의 완벽성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 등급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듯이 이 프로세스 등급 매트릭스에는 두 개의 변수로서 고객 성과 등급과 내부 성과 지표가 각각 X축과 Y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성과 등급에는 앞에 2단계에서 조사한 고객 평가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미흡, 충족,
기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성과 지표에는 앞으로 제3단계에서 수집한 성과 지표 명세서의 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성과 지표는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와츠 험프리의 성숙도 모델이나 CMMI 5단계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평가하는 완벽성은 최고 수준, 또 강건 수준, 안정 수준, 적정 수준, 위험 수준 등의 5단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젝트 팀이 여러 핵심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것은 프로세스 분석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타깃이 될 프로세스를 한두 개를 먼저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개선 지원할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모든 프로세스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위험 수준이나 적정 수준 또는 안정 수준 등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상대적 중요성이나 다른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 또는 당면한 프로세스 변경 요구,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선 대상 프로세스가 선정되면 이런 슬라이드 그림과 같은 고객 우선순위 매트릭스의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